안녕하세요. 이야기 속 지구본 여행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요즘은 비행기의 발달로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24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도 기차, 배, 인력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비행기도 없던 시절 단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하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줄 베른이 지었고 레옹 베넷이 그림을 그린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책을 중심으로 오늘은 한번 함께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트, 주인과 하인이 되기로 합의하다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필리어스 포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고 파스파르투는 필리어스 포그를 도와주는 하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총 19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구글어스로 찾아볼 내용은 1장부터 19장 중에 몇몇 중요한 부분들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미리 한번 다 80일간의 세계 일주에 나오는 장소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은 보시면 세빌로 7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 부근에 필리어스 포구경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어스 포구경은 첫 번째 이야기에 보시면 이 개혁클럽이라는 곳으로 항상 카드게임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에 여기로 자주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죠.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필리어스 포구경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자 필리어스 포구경은 거의 전 재산을 내기로 걸고 자기가 한 바퀴를 돌아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인 파스투르트와 함께 이제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여행을 출발하는 곳이 바로 여기 체링 크로스 역이라는 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이시는 대로 자, 터널을 지나 이런 터널을 지나서 브린디스에 닿게 됩니다. 여기는 항구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스웨즈나 여기서 탄 몽골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출발해서 이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인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 지난 시간 설명했던 여기가 지중해 바다인데 이 지중해 바다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이 스웨즈 운하가 없었던 때는 이렇게 아프리카를 한 바퀴를 돌아 넘어가야지 겨우 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가는 게 아니라면 특히 이쪽은 이슬람교도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요 유럽과 사이가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모든 이득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인도에서 이때 특히 향신료가 황금보다 비쌌다고 하는데 요 인도에 나오는 향신료들을 중간 상인이 유럽에 아주 비싸게 팜으로써 모든 수익을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직접 인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아주 수개월이 걸려서 인도에 이렇게 도착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지중해와 홍해를 바로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얼마 전에 여기서 이제 일본 배가 좌초되어 가지고 큰일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좁은 수로를 따라서 배가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도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지나가면서 홍해를 가르며 힘차게 지나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봄베이 부두에 도착하게 됩니다. 봄베이는 인도가 되겠죠, 그죠? 네, 인도에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봄베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네,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아주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속에서 장소를 찾아서 구글어스에 기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지명이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볼 것은, 네, 챕터에서, 네,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 바퀴를 돌면서 선생님이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대로 쫙 찍어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찍어뒀는데 이것을 한번 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먼저 미국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일본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오른쪽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그 다음 몽고메리 스트리트에서 이동해서, 네, 오클랜드 역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정확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클릭한 채로 이동하면, 클릭을 해버리면 선이 찍히기 때문에 꾹 누른 상태로 화면을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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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혹시 이렇게 이동하는 기간에도 기차가 습격을 받는 등 다양한 모험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꼭 이야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을 횡단하게 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이제 제목 없는 경로라고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선이 완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선생님이 글을 남긴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네, 네, 1867년 10월 23일 바로 이곳에서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개통식이 열렸다. 이런 책의 내용을 조금씩 입력하시면서 기록해 두시면 그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서부의 긴 열차, 이게 열차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열차길을, 자,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서 시작돼서 점점 땅을 넓혀갔는데, 기찻길을 만들 때 여기에서 쭉 서부까지 기찻길을 놓은 게 아니라 동쪽에서 출발하고 서쪽에서 출발해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결을 최종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하나씩 클릭하셔서, 여기는 선생님이 글만 들어있지만 수정하셔서 검색해보면 구글 이미지를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습니다. 유니온 퍼시픽 철도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 당시에 기차로서 쓰였던 대표적인 그림들을
보셔서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들어가지 않는 사진들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미리 보기 하면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도 같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